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군자역에서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세무사 박풍우입니다. 제가 세무사는 2001년도에 합격을 해서요, 벌써 24년째 이제 접어드는 거죠. 세무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 기업이라든지 개인 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세무 업무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런 업무들을 다 대행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다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상속증여세 업무도 많이 지금 다루고 현재 있습니다. 지난 3월달이 법인세 신고 기간이어가지고요, 굉장히 바빴고, 그리고 이제 오는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근로자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수입을 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금 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제 3.3%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 아예 세금 계산이 다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장부를 만들거나 하면 세금을 좀 더 낮출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 사무소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증이 이제 감독님 개인적인 상황에 많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2025년 3월 달에 입사를 했다면 어차피 그거는 내년 2026년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달에 직장이 변경이 됐다든지, 소득이 뭐 여러 군데 이제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2024년도의 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합해서 2025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세무사나 상담을 받으면 좋다. 물론입니다. 최소한 세무사 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상의 값어치는 해 주실 겁니다. 그 세무사님께서. 최근에 플랫폼 회사들이 많은데요, AI, 자동화, 아무래도 세법이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상속세, 증여세, 신분처가 이렇게 두꺼운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내용들이. AI가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요건이 아닌데 부양가족인 것처럼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추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직접 세무대리인한테 맡겨가지고요, 꼼꼼하게 검토를 받고 신고를 하시는 게 세금도 줄이고 혹시나 모를 그런 추징액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상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신고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가세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의 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하반기에 대해서 또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또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크게 두 번 나눠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인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수익과 비용,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신고는 매달 해요. 매달. 대표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면은 이 인건비 신고를 놓치시기도 하고 납부 기한도 놓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보다는 세무대리인을 찾아서 위임을 맡기시는 게 좋지 않나. 또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은 인건비에 대한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지급 명세서 제출이라든지 각종 납세자에게 협력 업무를 제출할 의무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놓쳐가지고 가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매출 같은 경우는 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락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을 테고요. 그렇다면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그걸 줄이려면은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정비용을 갖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있는데 뭐 매달 월 결제되는 금액이 있다.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정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갔으면 그 인건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혹은 잠깐 일하다가 그만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신고를 안 하게 되거나 매입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매입을 안 잡게 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게 쌓이고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큰 금액이 되어가지고요, 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가세든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뭐 항상 지출이 된다, 그렇다면 정비용을 받으시는 걸로. 정비용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 혹은 카드 결제, 인건비가 나가면 인건비 신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